안녕하세요. 금고엄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한국금거래소 송종길 전무님을 모시고 금투자와 은투자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제가 왔는데요. 제가 작년에 이 투자 전망과 관련해서 일부러 찾아와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감동을 받아서 올해 일부러 제가 또 시간 좀 내주십사 하고서는 왔는데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그 작년에 실버 투자 네. 강의 들으시고 투자하셨다면서요? 네, 재미 실버 괜찮으셨어요? 투자, 네, 조금 재미를 봤죠. 네,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많은 구독자님들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한국금거래소는 어떤 곳인가요? 우리 회사는 국내에서 그 골드 유통량이나 실버 유통량이 가장 큰 회사이고요. 작년 매출이 1조 한 8천억 정도 됩니다. 1조 8천억이요? 예, 올해는 와. 2조가 넘길 것 같습니다. 아주 네. 좋거든요. 네. 금융권 41개사,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, 삼성증권이나 이베스트 증권,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, 우리은행, 하나은행 할 거 없이 지금 현재 골드바 위탁 판매나 실버바 일부 위탁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이커머스 쪽이 요즘 5G 시대,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. 그래서 네. 이커머스 쪽 한 33군데 자사몰 지금 운영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그 전국의 가맹점들이 한 95개 점 정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금속 쪽에는 제조, 그 다음에 직접 제조하고 금형도 만들고, 판매까지 포트폴리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은 제조까지도 싹 다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네. 위해서 디자인도 직접 하고 있고, 네. 그다음에 제조도 하고 있고, 품질 관리 엄격하게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아. 판매처가 좀 다양하다는 게 네. 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중간에 거쳐가는 게 없이 여기서 다 만들겠다, 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, 이제 이런 회사인 거네요. 그렇죠. 결국에는. 이제 뭐 네. 보면은 삼성전자도 삼성 SDI가 있고 배터리 네. 만들고 있죠. 네, 그다음에 네. 삼성 디스플레이, 삼성 반도체, 삼성 전기 할 거 없이 이 요소에 이제 그 부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 다 하고 있어서 네. 수원 사업장이나 이제 해외 사업장에서 어셈블리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네. 기금속 분야도 또 그런 회사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? 아, 너무 좋다. 이게. 예. 그러면은 이제 좀 안전하다 약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한국금거래소가 찍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데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우리나라 금융권이 까다롭지 않습니까? 또 금융권은 또 돈을 관리해야 되는 곳이라서 좀 보수적인 접근을 또 해야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런데 그런 네. 금융권에 41군데하고 좀 계약을 해서 골드나 실버바를 위탁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신뢰할 만은 하지 않겠어요? 이런, 저는 이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믿고 사긴 사야 되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이거 좀 진짠가 가짠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로고도 잘 봐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이제 골드바를 예를 들어서 놓고 보시면 그 네. 제조사, 그 다음에 순도 표시 999.9나 99.99%, 네. 그 다음에 중량, 품질 보증처에 대한 그 각인이 아예 그 골드바 자체에 이제 품질 표시 개념으로 있고요. 또 뒷면에 우리 회사 그 골드바를 보시면 잠상 기법이라고 해서 네. 보는 시야에 따라서 골드의 원소 기호인 AU 아니면 네. 순도 표시인 9999, 49 골드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네. 위변조를 아예 사전에 차단한 그 골드바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폐를 이렇게 딱 비쳤을 때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. 예, 미세 문자 네, 들어가 네, 있죠. 네, 5만 네. 원권에.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. 어떻게 그렇죠. 보면. 예. 최근에 그 미 연준에서 FOMC 회의를 했잖아요. 그때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2023년도까지는 금리가 제로 금리로 유지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FOMC에서 금리를 2번 정도 인상할 거야 라는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이제 금값이나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그 미 연준 위원들 네. 구성 그 면면을 보면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네.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비둘기파적인 그 온건파의 의견이 좀 강했었고요. 네. 근데 지금은 많은 다수의 위원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자라고 이제 의견들을 제시를 했다라고 해요. 근데
이미 금값에는 일주일 전부터 차츰차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가 저는 예상하기에 원수당 1,70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. 오전 그 아침 시작장을 보니까 아시아 시작장이죠. 1,776불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1,780불을 또 넘어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차츰차츰 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봐요. 생각해보면 실질 금리가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되면 이때는 이제 금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 금리 인상 부분에서 또 실질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. 앞으로 인플레이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? 여러 그 환경적인 것을 보고 향후 금값이나 은값을 네.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된 그 어떤 그 자금의 그 범위가 너무 많은 돈 풀기에 나섰고요. 네. 그 다음에 그 유가 대비해서 또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유가하고 이 금이 같이 가잖아요, 항상. 그렇죠, 그렇죠. 예,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가 대비해서 금이 아직은 좀 이렇게 갭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신 네, 거죠? 맞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세계 금협회 그래프를 네. 놓고 한번 이제 다른 그 외적인 환경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주얼리 쪽만 놓고 보면 그 팬데믹 이후에 네. 굉장히 그 금 소비량, 그러니까 주얼리 소비량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향후에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 주얼리에 대한 어떤 소비량도 늘어날 것 같고요. 그럼 네. 금 소비량도 늘어날 것 같고, 다음에 투자되는 금의 양도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네. 작년 그 1, 4분기, 잠시만요. 보겠습니다. 작년 4, 4분기에 이제 투자되는 양이 최저로 떨어졌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되는 골드량이 상당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역대 최대량을 보였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아직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고요. 만약에 백신이 보급이 되고 좀 더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기존에 그 투자됐던 골드바 양만큼 투자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의 소비가 그만큼 또 늘어날 거잖아요. 네. 그럼 이러면 이제 금값 상승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. 중앙은행들에서의 이제 금 그 패턴을 놓고 보면 네. 작년에 중앙은행들은 그 팬데믹 확산에 대한 극복 차원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했었지 않습니까? 네. 오히려 또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마저 풀어서 이 정상화하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전에 그 이제 매입을 했었던 양보다 월등히 또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다시 반전이 되면 금 소비량 또 늘어날 것이다. 그러니까 반대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향후 금값에 네.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네. 실버만 그 산업재 수요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골드 또한 산업재 수요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. 어떤 쪽으로 이제 쓰나요? 전도성이 뛰어나니까 네, 네. 그 PCB 인쇄로 계기판에 이제 도금제 화물로 쓰이고 네. 반도체 요즘 또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이 뭐 그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을 만큼 네. 우리나라의 어떤 가치가 올라갔잖아요. 앞으로 4차 산업에 없어서는 네, 안 그렇죠. 될 쌀이죠, 거잖아요. 쌀. 네, 그렇죠. 그렇죠. 쌀이죠. 그러면 네. 이 반도체에도 골드 네. 와이어가 많이 들어가요. 몰랐어요. 그렇죠. 산업재 수요, 네. 은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. 경기가 살아나면 산업재 수요의 금 소비량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금을 대체할 만큼의 네. 이 전도성이 뛰어난 또 물질도 없거든요. 그 다음이 은이에요. 네. 사실은 그래서 은은 이제 또 금보다 연간 그 3만에서 한 4만 톤이 사용이 되고 골드는 연간 한 4천 톤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이 4천 톤 이상으로 아마 이제 사용이 될 거고 매장량이까지 한다 그러면 약 7만 톤이 예상이 되는데 이 역산 해보면 금 그 쇼테지 나는 날까 해가 얼마 네. 남질 않았어. 20년 이내에 뭐 네. 재생이 된다 그러면 그 이상도 가겠습니다만 네. 금의 가치는 사용량 대비 매장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네.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길게 보는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금에 대한 수요나 은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공급량은 한정돼 있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. 얘기신 거죠? 이제 많은 분들이 금에 투자하는 게 좋냐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네. 1, 2년 단발로 금에 투자할 것 같으면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네. 이제 2018년도에 그람당 기준가가 43,000원 갔다가 작년 8월 달에 7만 원 갔죠. 네. 1kg 투자하셨으면
그 갭이 2,700만 원이잖아요. 네. 그러면 부가세 10%를 내고 수수료까지 냈다 하시더라도 네. 2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봤을 거예요. 아. 1kg 투자하셨다 그러면.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 변동에 의해서도 금에서 차익을 봅니다. 다만 애초에 투자하실 때 부동산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으로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백전백승할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한국금거래소 TV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즐겨보고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야, 니네 금값 계속 오른다면서 왜 금값은 이래라고 이제 되물어 보시는 분들이 네. 많은데요. 사실 1, 2개월 가지고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고요. 네. 길게 보시는 게 부동산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길어져서 자식분들한테,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물려준다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.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게 원래 이제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를 할 때 금을 보통 놓잖아요. 근데 미국에서는 한 15% 정도를 이 금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 하더라고요. 네, 근데 맞아요.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금하고 이 달러를 같이 안전자산으로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네.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그만큼 금에 대한 가치 투자도 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. 그렇죠. 얼마 전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그 한국금거래소 TV 영상에도 다뤘습니다만 네. 영국이나 러시아나 그러니까 유럽 연합 그 연기금들이 네. 요 골드하고 실버에 이제 투자하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고 해요. 그래요? 네. 그러면 아.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투자하는 쪽이 투자금이 많이 몰렸다는 것은 네. 올라간다? 제가 그때 몇백조 연기금 네. 금액이라고 했었는데 네. 이게 이제 그쪽으로 쏠리면 네. 금이나 은혜 가치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고 근데 이 투자 가치가 연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린 뉴딜 정책 각국에서 지금 탄소 중립이니 앞으로 탄소 뭐 배출 안 할 거니 네. 뭐 이렇게 하잖아요. 녹색 환경 네. 뭐 이런 걸 따지기 ESG 때문에 산업이 맞아요. 앞으로는 이제 네. 더 많이 이제 각 기업에서 추구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쓰이겠다 이렇게 그쵸. 말씀하시는 거예요. 전기 자동차 시장이 네. 8조 달러래요. 그러면 8천조잖아요. 네. 근데 그 전기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실버가 약 30g인가 들어간대요. 아. 그러면 전기 자동차에도 네. 실버 들어가죠. 태양광 발전에 실버 들어가죠. 근데 태양광 발전이 지금까지 연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됐던 실버 양이 3,100톤인가 정도예요. 근데 향후 계속 많은 양이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. 6,200톤 정도가 더 늘어난다라고 합니다. 그렇구나. 그러면 소비되는 양이 많으니까. 네. 이게 그러니까 광산 채굴은 한정이 돼 있어요. 그러면 네.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오를 것 같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진작에 실버에 지금 투자해 네. 놓으셨으니까 그 차익 실현 규모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. 저는 그래서 지금 실버 투자한 거를 안 빼고 있고 장기적으로 향후 한 10년 이상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꾸준히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강의를 제가 안 들었으면 아마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강의를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그 한국금거래소까지 찾아와서 들었던 게 이제 내가 헛수고를 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. 그렇게 정말 말씀을 감사할 해주시니까 정도로. 제가 두 네. 번째 보람을 느낍니다. 첫 번째 보람은 어느 해 명절날 어느 분이 백세주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. 뭐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? 그때 이제 실물 투자 강의를 네네. 듣고 송전무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했었는데 네. 차익을 좀 많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하셨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도 전기차가 거의 다 90% 이상 차지할 정도로 바뀐다고 들었거든요. 어떤 예. 기사에서. 그렇게 되면은 은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럼 은값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비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. 지금까지 노출된 네. 은혜 전 세계 매장량이 한 24만 톤인가 26만 톤입니다. 근데 연간 소비량이 이제 3만 톤 내지 4만 톤 앞으로 네. 더 늘어날 거잖아요. 네. 역산을 한번 해보세요. 이게 몇 년 안에 이게 고갈되는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다음에 금의 가치보다 은의 가치가 60분의 1 정도 수준일 거예요. 근데 이 은은 또 재생을 잘 안 해요. 금은 눈에 불 켜고 네. 각국에서 속이면 이제 정년업 하는 데서도 금은 계속 재생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실버는 내다 버리는 양이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정년하는 게 은을 채굴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요. 그렇죠. 네. 함량이 또 이렇게 좀 낮으면 네. 금을 더 채굴하려고 하지 은을 또 채굴하지는 않을 거잖아요. 예, 같은 이제 메탈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, 가치가 금의 가치가 은보다 60배가 더 네. 높으니 금광을 개발하려고 하지 은광을 개발하려 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네.